일본군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입 목적이 뭐였죠? 그 명나라 갈 길을 내줘라는 거죠. 맞아요. 이번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의 목적이 좀 달라요. 정유재란 때는요, 일본군이 조선 땅의 모든 것을 털어갈 작정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의 문화재와 보물뿐 아니고요, 기술자와 사람까지, 심지어는 흙까지도 그냥 싹 훔쳐갔잖아요. 심지어 일본군은요, 무자비한 학살까지 저지르면서 조선인의 코와 귀까지 베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삼형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최전선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전쟁의 최전선 남부지방으로 향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중심 길목이자 경상북도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팔공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팔공산성이 무너지면요, 한양까지 가는 길이 단숨에 끊긴 겁니다. 사명대사와 의순군 그리고 경상도 관군 수천 명을 포함한 병사들이 이 팔공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명대사를 격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나기? 바로 관군을 지휘하던 경상도 관찰사가 수천 명의 관군과 함께 도망가려는 거예요. 네, 도망을? 네. 당시 일본군의 맹공에 조선군이 연이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떠나버리면 남는 병사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함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모습을 본 사명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근데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진짜 실전이니까. 사명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도망가시오. 난 여기서 죽겠소. 와. 사명대사의 비난 섞인 책망을 들은 경상도 순찰사와 관군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꽁지 빠지듯 도망칩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수백 명의 일본군이 팔공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과연 사명대사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명대사와 남아있는 군사들은요, 남은 무기를 챙겨가지고 팔공산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사명대사는요, 팔공산의 독특한 지형을 전투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군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일본군이 본 거예요. 일본군은요, 조선군의 수가 적은 걸 눈치채고요, 뒤따라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쫓아간 거죠. 네.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사명대사.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숫자가 많이 없는데. 보시죠.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죽기로 싸우고 화살이 없어지자 큰 돌을 굴러내렸다. 팔공산은요, 돌과 바위가 많았거든요. 사명대사가 산 위에 있던 큰 바위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겁니다. 와. 사명대사와 의순군은 이 지형을 이용해서 죽기 살기로 일본군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자, 산을 기어오르던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떨어지는 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는요, 팔공산성 포기해요. 그리 도망칩니다. 위기에 몰린 팔공산성을 사명대사와 남은 군인들이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명대사가요 전투에서 썼던 물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물건이 남아있죠. 자, 한번 보시죠. 아, 바로 사명대사의 투구와 칼입니다. 칼. 사명대사는요 이 투구와 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현재 스승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사찰 북한 묘양산의 보현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바다에서 반가운 승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 바다에서 승전 바다에서? 소식. 아, 명량해전. 맞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울돌목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겁니다. 이순신의 이 활약은요 전쟁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더 이상 일본군은 북상하지 못하고요 사기마저 꺾였죠. 육지에는 사명대사,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1598년 8월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킨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겁니다. 도요토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군은 그해 11월 조선 땅에서 모두 철수하죠. 드디어 7년이란 긴 전쟁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